안녕하세요. 4월 5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또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 상승하면서 3,120.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129억 원, 외국인이 1,67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3,81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3% 내림세를 보이면서 969.7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57억 원, 외국인이 4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4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마력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의상 되게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패션 센스가 남다르신 우리 신강섭 전문가이십니다. 네네. 그런가요? 네. 네, 오늘 그리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 4월, 식목일이군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 식목일날 쉬었다고 하는데 저는 네. 어려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요? 네, 나무를 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시는 주말에 휴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 이번 주에 챙겨볼 이슈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지금 휴장을 했고, 지난주에 미국은 그 인프라 부양책 그 기대감이랑 그리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뭐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과 또 증세에 대한 이슈, 이게 서로 이제 그 좀 상호 같이 존재하면서 좀 증시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크게 뭐 상승을 하지는 않는 그렇던 모습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나스닥 같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증시의 상황들을 한번 보면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나 지금 S&P 선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도 한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은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기술주들의 그런 좀 약간 반등과 그리고 이제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를 모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좀 강세로 가고 있고 원유도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은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뭐 급등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아마 그 IMF 글로벌 그 경제 토론 발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나 뭐 성장률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또 뭐 옐런이나 뭐 연준 의장의 또 발언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가 오늘은 큰 상승보다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 7일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FOMC 의사록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미 증시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정말 이거 약간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이렇게 보합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은 네.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뭐 달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지고 금리가 좀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신흥 시장에서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조금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 2008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신흥국 증시는 못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종목별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큰 종목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 조그만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아마 좀 잘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이렇게 있는 구간에도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시면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환율도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환율도 좀 이제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매수가 좀 코스피 쪽에서 들어오면서 수급도 뭐 기관의 매도세도 좀 한풀 꺾였고요. 개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이렇게 수급도 이렇게 좀 약간 안정돼 있는 모습이고 환율도 그렇고 시장 전체가 조금 편안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너무 이 시장이 막 지수가 오른다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장세가 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서 당장 뭐 지수가 밑으로 꺾인다든지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보이지 않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당장 어떤 급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릴렉스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 증시의 상승만큼 신흥국 증시는 크게 못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시장은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번 주에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가 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관련주들 해서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뭐 정책에 대한 건설주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네. 그 종목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건설주나 그런 정책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어차피 대선이라는 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흐름은 살아갈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 인맥 관련주, 뭐 네. 윤석열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뭐 이런 어떤 인맥 관련주들은 이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대선에 관련된 인맥 관련된 주식들 또한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선거라는 어떤 정치에 대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가 그리고 그 주목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없거든요. 그다음 경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주식 계속 흘러내리는 어떤 모습이 나올 테니까 그 인맥 관련주들은 조금 지금 수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관련주들 중에서 인맥 관련주들은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슈됐던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빅히트의 활약이 좀 눈부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빅히트 어떻게 보셨나요? 빅히트가 오늘을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그냥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빅히트가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1조 한 1,000억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저스틴 비버랑 네.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소속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미국의 그런 좀 대형 스타잖아요. 저스틴 비버가 아마 전 세계에서 뭐라 그러죠? 이 팔로워?
팔로워가 아마 제일 많은 네. 네, 스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대형 스타를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에서 그런 대형 스타들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와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네.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시장에 실망감을 많이 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뭔가 좀 이것저것들이 조금 많이 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그 저스틴 비버를 발굴한 그 스쿠터 브라운이 이끌고 있는데 이게 음악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이제 아울러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가 조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빅히트의 또 3자 배정 유증으로 네.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주식을 또 사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소속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제 자사주를 3자 배정으로 해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하면은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그렇고 네. 거기에 뭐 우리나라 BTS 이게 사실 빅히트가 BTS가 없으면 거의 이제 뭐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 조금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쪽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회사의 그런 성장성을 만든다고 하면 좀 저도 사실 빅히트를 그전에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BTS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불안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좀 약간 BTS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BTS 말고는 다른 뭐 어떤 수익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나 이런 어떤 대형 스타들을 영입함으로써 좀 그런 불안이 좀 잠재워지면서요. 증권사에서도 뭐 목표치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뭐 30만 원, 50만 원 수준으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그럼 같은 의견이세요? 목표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네. 이게 회사의 목표가를 사실 네. 제가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뭐 특히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네. 회사들이 뭐 미래의 그런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면 제조업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네. 이렇게 뭐 꽤 꾸준히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산업이 이제 또 새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바이오 회사들이나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냥 뭐 스타도 뭐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 막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빵 터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할 수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 8천억인데 네. 8조 8천억인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또 앞으로 뭐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일 것 같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근데요, 오늘 주가 보면은 장중에 9%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장 막판에 완전 빠지면서 마쳤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9%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2%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종목은 그럼 시장의 호재가 그냥 단기적이다,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거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오늘 나온 이 어떤 네. 뉴스가 이렇게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게 뭐 급등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제 아마 느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약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주가의 모양을 조금 보고 그 빅히트라는 종목을 그 전에는 이제 BTS 이런 부분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 조금 그냥 다른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것들보다 조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조금 관심을 안 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유심히 본 다음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다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오늘의 주가의 상승이나 뭐 하락이나 이런 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장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슈가 있었던 빅히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디즈니 네. 플러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어떤 네. 종목들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SK 웨이브에서 네. 이제 그 디즈니하고 협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 웨이브에서 디즈니 관련 컨텐츠들이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졌고 네. 그냥 돈을 주고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들어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제공됐던 어떤 컨텐츠들이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웨이브에서는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나라 자체에서도 좀 그런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조금 키우려고 웨이브에다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곧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에서도 그 부분들을 빼내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웨이브를 디즈니는 경쟁사로 보는 거거든요. 네. 경쟁사로 보고 그런 것들을 빼내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 디즈니 관련주라고 하면 네. 사실 손오공이 대표적이고요. 지금 손오공 오늘 상한가 갔는데 네. 일단 이 손오공 종목도 지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움직이려고 좀 힘을 모으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조금 손오공이 대장으로 보이고 좀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종목은 지금 알로이스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알로이스. OTT 셋톱박스를 제공한다는 업체죠? 네네네. 이 종목도 지금 손오공보다 약하긴 하지만 일단 그 OTT 셋톱박스를 만든다고 해갖고 좀 디즈니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데 디즈니가 이제 뭐 들어오고 나서 또 이 종목들이 계속 갈 것이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온다라고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디즈니가 들어오고 나서 또 디즈니 부분이 또 얼마나 컨텐츠가 커질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사실 무슨 손오공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제이 콘텐츠나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그 디즈니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겠죠. 그래서 뭐 지니 뮤직도 지난번에 그 디즈니 관련해서 또 한번 급등을 한번 줬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지금 네.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것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니 뮤직도 좀 괜찮아 보이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제이 콘텐츠리 이런 종목이죠. 네. 제이 콘텐츠리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추세 굉장히 좋게 올라왔다가 지금 눌려서 가지 않고 옆으로 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당장 사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이렇게 옆으로 그냥 기면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 IMB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디즈니가 들어오면 디즈니한테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또 업체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웨이브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IMBC가 이제 웨이브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지금 이제 OTT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MBC 소속의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 회사도 조금 이 앞전에 근데 이제 요 앞전에 그 대선 테마주로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손을 타긴 했는데요. 일단은 그냥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 손오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할 때까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제이 콘텐츠나 뭐 어떤 KT 뮤직, 그러니까 지니 뮤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요즘에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카카오 TV도 있고, 티빙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네. 많이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네.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OTT 업체들 중에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이길 만한 게 딱히 없고요. 지금 웨이브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네. KT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티빙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있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사실 넷플릭스가 지금 사실 가장 크게 지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아마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지금 OTT 그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들을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방송국 쪽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아직 성과는 없고요. 사실 지금 이제 투자하고 이제 좀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넷플릭스 말고도 우리나라의 뭐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KT에서 만드는 거라든지 조금 뭐 티빙이라든지 뭔가가 좀 잘 서로 간에 좀 잘 만들어져서 뭔가 좀 대형 업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딱 자리를 잡은 업체가 딱히 있지는 않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오른 게 손오공이잖아요. 네네. 근데 손오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하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지난해 제임스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약간 좀 정치 테마주랑 좀 비슷하게 인맥 관련주처럼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시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네. 예, 그냥 손오공이 뭐 그 월트 디즈니의 뭐 어떤 이사를 영입해서 이게 그 뭐야 디즈니 관련주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해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면 네. 나중에도 디즈니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회사가 가장 세게 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뭐 인맥의 사돈의 팔촌에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정치 테마주들을 좀 약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장의 어떤 그런 큰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무시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상관이 없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손오공이 월트 디즈니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오른 건 아니어갖고 조금 지금 두 번째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1파, 2파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약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디즈니 컨텐츠 관련해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드디어 아픈 손가락을 절단하기로 했죠.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표현이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요? 좀 과격했나요? 네, 앵커님께서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산이죠, 청산. 청산. 네, 좋네요. 모바일 사업부를 청산을 했죠. 절단한 건 아니죠. 네. 좀 과격하시네요. 네. 저 화끈한 거 좋아해서요. 네.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LG전자가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네.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 스마트폰을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데 맥킨지에서 컨설팅을 잘못했죠. 맥킨지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마케팅을 더 해라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햅틱이라든지 뭐 프라다폰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으로 마케팅을 해갖고 굉장히 성공을 했었어요. 프라다폰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맥킨지에서 이제 그 노키아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했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거를 따라갔다가 거의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네. 누적 적자가 지금 5조예요. 5조. 와. 네, 지금 모바일 사업부. 근데 또 모바일 사업부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앞으로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다 핸드폰으로 통제하고 막 자동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이제 가전제품도 그렇고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막판에는 LG전자가 이제 직접 핸드폰을 만들지 않고 전부 그냥 다 하청을 줘버리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외부 업체에다가 그냥 만들어서 했고 나중에는 연구개발까지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을 본인들이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한두 개만 하고 저가폰들 위주로 해서 전부 다 그냥 외주에다가 맡겨서 그냥 만들어서 LG전자 붙여서 그냥 내보내기만 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억지로 끌고 오다가 지금 구광모 회장이 좀 젊으신 또 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결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번 연도에 지금 LG전자가 약간 LG 그룹 자체가 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네. 보수적이어서 어떤 사업부를 정리를 해도 그 인력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아요. 여기 약간 회사가 이제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부를 정리를 해도 그 사람들 다 안고 가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뭐 실리콘웍스나 다른 쪽에 일 자리로 이렇게 돌려서 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옛날에 막 두산 같은 경우는 막 정리할 때 막 다 구조조정하고 정리하고 다른 기업들 정리할 때 보면 좀 약간 그렇게 그냥 싹 인력들까지 정리를 해버리는데 LG는 조금 그런 정이 부분들을 있는 기업이네요. 그래도. 예, 좀 약간 정이 네. 있는 기업이죠. 예, 그렇게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청산을 잘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데 네. 이번에 구광모 회장이 지금 2년 사이에 청산한 그 사업만 2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수익이 나면 끌고 가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계속적으로 이게 희망이 없으면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부분들을 지금 다 정리하면서 지금 사업성이 좀 높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좀 정리하고 신사업에 좀 자금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지금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LG전자가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새 사업에 집중한다고 했는데요. LG의 네. 신사업 중에 전문가님은 어떤 걸 유심하게 보시나요? LG가 지금 네.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네. 가장 이제 그 LG 자체에서도 그 올인한 사업이죠. 거의 올인했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네. 지금 LG하고 마그나하고 합작법인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 이 LG 그룹 자체의 그런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전자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의 어떤 그런 역량을 총 집중해서 아마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LG 그룹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또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보고 있긴 한데요. 로봇 관련주 지분 투자를 조금 했었죠. 로보티지 로보스타라는 회사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로보스타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가 장중에 급등했다가 지금 좀 밀려 내려오긴 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은 이제 그 LG전자가 이제 지분을 투자했던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이제 조금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받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전장 부품하고 로봇 쪽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도 이제 LG와 관련된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LG하고 거래를 하는 자동차 부품, 예를 들면 3기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기 같은 종목이 그 LG 화학이랑 LG 그룹 때문에 이제 전기차 부품의 어떤 진출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그런 LG 전자와 관련된 자동차 전장 부품, 뭐 신성 델타테크, 뭐 나라 M&D, 뭐 3기,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조금 약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LG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는 이슈로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LG는 왜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을 하지 않고 철수하게 됐을까요? 그만큼 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음. 안 사요. 네. 아유, 일단 아프네요. 속이 아픈 이야기예요. 네, 베트남에 네. 빈 그룹하고도 이제 그거를 큰 진행을 그룹이죠, 했었고요. 네. 또 폭스바겐 그룹하고도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뭔가를 진행하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통으로 자꾸 사가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빈 그룹하고는 이제 빈 그룹이라는 게 베트남의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그룹인데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일단은 그 여러 업체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매각을 못 하고요. 그냥 이제 그게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니까 그냥 청산 수순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되다 보면 분명히 그 연구 개발은 계속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하지 않는 거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나 R&D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냥 일반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물 인터넷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모바일 사업뿐만 이제 그냥 청산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매매를 하면은 떠나보는 종목의 미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롤러블 폰을 결국에 출시한다고 했지만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다시 추후에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네. 예, 지금으로서는 기약이 없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포기하고 청산하고 나간 거니까 일단 그런 어떤 뭐 향후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다음에 그런 어떤 좀 6G, 7G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나면 조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기능 어떤 뭐 서프라이즈의 어떤 부분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핸드폰 사업부나 이런 거 지금 철수한 마당에 뭐 지금 다시 뭐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 사업 부문이랑 뭐 로봇 관련주들에 집중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오늘 관련해서 로보스타랑 로보티즈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도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내려왔어요. 네. 이 종목도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술적으로 그 두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앞전에 매물들이 있어서 조금 이 앞전에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 LG전자의 그런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 그러니까 LG에서 핸드폰을 철수하고 뭔가 다음에 다른 신사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주식들 종목하고 그리고 이 로봇에 관련된 이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산업 하면은 로봇 산업도 있고 우주항공 관련주도 있고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전문가님이 LG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네. 지금 시장에 그 우주항공하고 로봇 관련주도 우주항공은 이제 한화 쪽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세트레가 인수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그게 또 약간 도심항공 모빌리티하고도 좀 약간 연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현대차는 이제 또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했거든요. 현대차 네. 그룹에서는 로봇,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했고요. 한화 같은 경우 우주항공 쪽으로 지금 우주항공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LG그룹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조금 제일 멀지 않나 싶고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이게 뭐 직립보행으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로봇만 로봇이 아니라 뭐 생산 현장에서 그 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뭐 공장 자동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 다 들어가는데 사실 로봇은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실적을 찍을 수 있는 금방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 사업부들이 많긴 한데 조금 금방 좀 로봇이 좀 더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주항공도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움직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진짜로 그 산업이 열리려면 아직 우주항공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많은 기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관심을 갖는 로봇 관련주들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철강주들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들은 왜 오르는 걸까요? 와, 철강주가 진짜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가를 뚫고 올라갔고 포스코, 현대제철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지금은 뭐 이제 가격 인상 호재로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제철도 계속 꾸역꾸역 오르더니 지금 전고점 돌파했고요. 사실 동국제강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제 동국제강 이런 회사들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철강 회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철광석 가격이 또 오르고 이제 철근, 뭐 후판, 뭐 냉연강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동국제강, 대한제강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한제강 그리고 한국철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철강 이제 철근 관련된 회사거든요. 한국철강, 대한제강도 철근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KG 좀 그 전에 좀 덜 오른 게 있어요. KG 동부제철 이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오를 때 다른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KG 동부제철 이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들이 오르면 네. 그 다음에 진짜 시세를 크게 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열연 대리점 관련주인데요. 이게 뭐 시장에서 좀 잘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동양에스텍 좀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열연 대리점들이 이제 철강주들이 상승이 나오면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뭐 동양에스텍 그리고 이제 사면철강, 네, 사면철강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문배철강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흐름이 좀 철강주들 기존에 많이 오른 철강주들을 놓쳤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런 회사들이 조금 크게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NI스틸이라는 회사도 이게 문배철강이랑 같은 회사인데 같은 이제 계열사 회사인데요. 문배철강, NI스틸, 동양에스텍 그리고 뭐 대동스틸 요런 그 열연 대리점에 관련된 회사들 주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 놓으시면 분명히 나중에 급등 한번 줄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철강주뿐만 아니라 함께 오르고 있는 열연 대리점 관련주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요, 전문가님, 경기 민감주들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잖아요. 네. 경기 민감주 하면 철강주, 기계주, 화학주 있는데 기계랑 화학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계주들이 지금 그 인프라 법안 때문에 네. 흐름이 지금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거든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일단 그 두산에서 지금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이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회사에 대한 재무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갔어요. 이게 알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알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지금 회사 주가가 지금 이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이 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쪽으로 이제 가기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 회사가 그 인프라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그 기계 관련된 그런 회사 중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지금 기존에 굉장히 세게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이 눌리고 있거든요. 네. 요 눌리고 있는 요 상황 속에서 좀 잘 보면서 좀 타이밍을 잡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종목은 두산 밥캣인데 이게 이제 소형 어떤 기계 뭐 기계 장비 뭐 세계 1위 업체예요. 원래 미국 회사였는데 이게 두산에서 이거를 이제 5조에 인수해 갖고 2007년도에 인수를 해 갖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두산그룹이 힘들어진 원흉이긴 한데요. 이게 이 두산 밥캣을 2007년도에 인수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회사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꼬이면서 이 밥캣 때문에 두산이 좀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게 이제 실적을 잘 내면서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이 만약 인프라 법안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도로 항만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하면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을 요거를 좀 이번에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조금 유심히 좀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또 꿀팁을 주셨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 기계에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은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반도체 업종도 요즘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아마 계속적으로 네.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지금 전기차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것들 네. 그런 어떤 회사들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고요. 쉽게 지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지금 뭐 빅사이클이고 뭐 반도체 모자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반도체 가격도 뭐 좀 조정이 나왔다가도 또 금방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반도체가 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가 나스닥처럼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지금 또 다시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면은 예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보시면 네. 뭐 끝도 없어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미 반도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한번 보면 월덱스, 네, 월덱스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지난번에 이거 조정 나올 때 이거를 좀 한번 사보려고 한번 봤었는데 뭐 다른 종목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 또 다시 그냥 한번 살짝 기회 하루 이틀 기회 주고선 다시 그냥 바로 올라버리는 지금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거든요. 월덱스라는 종목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원스, 네, 아이원스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 이렇게 추세를 좀 좋게 만들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반도체 자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조금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예전에도 제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했던 종목인데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지금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좀 물론 이렇게 조정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좀 버티면서 있으면 다시 또 최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뭐 그렇게 가는 흐름이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계속 네. 조정이 나왔다 가고 조정이 나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매매하시는 어떤 주식들을 매매하실 때 요즘에 그 지수가 막 이렇게 세게 못 가잖아요. 요즘에 세게 못 가고 계속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종목이 안 간다고 또 뭐 자꾸 종목을 교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이 간다고 또 그 종목으로 교체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또 가는 종목들은 또 다 가니까 그렇게 또 너무 성급하게 지수가 안 움직이는 속에서 막 내 종목 안 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기다리시면 추세를 만들어서 가니까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 주식들 뭐 여러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기다려 보면 흐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 제일 무거운 종목들이 또 반도체 종목인 만큼 네. 반도체주가 앞으로 호황기를 맞이하면은 지수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네,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네. 종목도 지금 틀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루한 흐름으로 이렇게 눌리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방향을 좀 위로 틀고 있죠. 이게 긴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달, 한 세 달 정도를 쉬었어요. 1월 달부터 1월, 2월, 3월 정도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쉬고 지금 이제 위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눌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걸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도 조금 지수의 어떤 그런 부분의 상승과 함께 조금 약간 가장 지수의 상승 폭보다도 훨씬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좀 상승이 좀 눈에 띄고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잊어먹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에 관심 갖자라고 하시는데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네네. 꼭 구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다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일단은 건가요?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도 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지난번에 그 소재 관련된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수출을 뭐 안 하고 수출을 막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회사의 체질이 변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뭐 예전에 뭐 그런 뭐 시가객이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동진 세미캠 뭐 그런 어떤 회사들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도 또 그런 관련된 회사들의 소재에 관련된 회사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언급해드린 그런 훈공정, 전공정 그런 업체들도 이제 인텔이 또 이제 반도체를 또 2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200억 불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걸 투자를 하면 또 어쨌든 간에 그런 수주나 이런 모두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이런 업체들은 수혜를 또 입을 테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냥 내가 움직이는 회사의 그런 종목 주가의 움직임만 보지 말고 그 약간 미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오늘의 가치와 내일의 가치가 다른가요? 아니요. 네, 근데 주식은 다르죠, 가격이. 네, 맞아요. 근데 오늘의 가치와 일주일 전의 가치가 다른가요? 아니요. 오늘의 가치와 한 달 전의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의 가치와 1년 전의 가치는 다릅니다. 네. 근데 오늘의 가치와 어제의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네. 주가는 그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 관련된 종목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하루하루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만을 쫓아가면서 보다 보면 답답하고 그걸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네. 그것들의 하루하루 가격들을 너무 보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반도체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도체가 계속 모자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도 그것 때문에 생산을 못 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책을 내갖고 반도체를 그 나라에서 만들어라라고 해갖고 지금 인텔에서도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20조를 들여서. 네. 그럼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나 그런 무슨 뭐 부품 업체들이나 다 전반적으로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 회사만 어떤 그런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실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좀 반도체 쪽에는 포트에 하나 정도의 회사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네. 그렇다고 너무 뭐 소재, 뭐 장비 뭐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제일 좀 흐름 괜찮을 만한 종목들을 하나 골라서 좀 포트에 편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강서 전문가가 TSMC나 인텔의 투자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그동안 조정받았던 해운주들은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해운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해운주요. 네. 일단 HMM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그
수에즈 운하 사건 때문에 슈팅까지 걸렸어요. 이게 슈팅까지 걸리면서 이제 그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해운주의 업황은 아무래도 뭐 안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네.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는 오히려 더 좀 수급이 꼬이니까 일단은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정상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당장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펜오션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M은 조금 많이 올라갔고 네. 좀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펜오션은 좀 조정 기간이 그래도 조금 짧게 하고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이건 벌크선 관련된 그 해운주인데요. 반면에 이제 대한해운이 좀 꼬였어요. 지금 대한해운 유상증자가 발표가 나오면서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이 횡보 구간을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이 구간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이 유상증자 일정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이게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야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또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물타지 마시고 좀 유상증자 그 일정 확인하시고 실제 유상증자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해운 업황 괜찮으니까 유상증자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 상장될 때까지 조금 천천히 보자. 물량이 상장되면 또 그때 가서 주가가 또 내려가는 또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보시고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나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도 지금 유상증자 하고 나서 물량 상장되고 그런 부분에 조정을 계속 보이다가 좀 약간 추세를 요즘에 이렇게 돌려내고 있는데 이때 뭐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고 이럴 때 미리미리 대응하지 말고 좀 충분히 본 다음에 충분히 빠졌을 때 그리고 나서 물량 상장되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한 요때쯤 정도의 관심을 갖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도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좀 천천히 좀 릴렉스하고 보자,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한번 받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네. 네, 그럼 해운주 하면 또 비교가 되는 조선주가 있잖아요. 네네. 조선주,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1분기에 전 세계 수주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또 발표가 되면서 네. 오늘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조선주는 네, 삼성중공업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네. 네.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가장 세게 가고 있고요. 네. 현대미포조선이 이게 그 벌크선 관련된 조선주고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LNG나 뭐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 산업의 그런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런 어떤 뭐 중국은 뭐 LNG 선을 만들어서 인도를 했는데 배가 뭐 그냥 서버리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네. 지금 일본에서 만든 배는 지금 수에즈 운하 옆으로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네, 옆으로 쓰러져 갖고 옆으로 이렇게 그 바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좀 이제 그런 또 문제가 또 생겨 갖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조선 기술이라는 게 좀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일단 벌크선 관련된 현대미포조선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큰 대형 조선주들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지금 회사가 오랫동안 좀 힘들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나와도 옛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동 그리고 옛날에 건설주의 그런 중동 붐처럼 좀 저가 수주를 해서 나중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주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다 막 이런 어떤 관점보다 그렇게 네. 막 공격하는 그런 관점보다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추세 흐름 좀 보시면서 조선주도 좀 향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보긴 하되 근데 이제 그 너무 그렇게 예전에 그런 영광을 다시 찾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조금 그냥 관심만 갖고 좀 보자. 근데 뭐 주력으로 좀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조선주의 좀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들과 조선주까지 오늘장 이슈 섹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